그래서 오늘은 개성 찾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안녕 여러분, 현정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왔고 산책하면서 또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요즘 시국인지라 마스크를 끼고 계속 돌아다녀야 돼서 오늘은 친구 집에 와가지고 베프님 집에 와서 부엉이님 빌려가지고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 브이로그도 찍었고 책에 대한 이야기는 늘 하고 있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 두 번 정도 올렸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저의 이야기만 주절주절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이야기해보면 재밌겠다.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을 운영한 사람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고민들도 겪었고 나도 그 생각하고 있고 그런 솔직한 이야기들을 더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상에 있는 고민을 하나 가지고 와서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제가 오랫동안 참 마음에 닿았던 눈길이 닿았던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이 뭐냐면 나라는 사람의 특징이 없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개성이 없는 것 같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밋밋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가지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개성 찾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분명히 남들이 봤을 때 저라는 김현정이라는 사람이 취향이 되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개성을 어떻게 찾았고, 취향을 어떻게 찾았는지, 그 사이에서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개성이라는 게요, 외적이랑 내적이랑 좀 나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적이라 함은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들 지금 딱 봤을 때 나라는 사람의 개성 그게 가장 크잖아요. 근데 그리고 가장 그게 나를 1차원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옷 입는 거, 머리 스타일, 뭐 화장 스타일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개성이라는 게 너무 뚜렷하게 눈에 보여서 외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외적인 개성은 사실 저는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좀 명확해졌어요. 나라는 사람의 얼굴형이 이렇게 생겼고, 뭐, 눈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이쁘고, 입술의 색깔은 이게 더 좋고, 머리는 어떻게 해야 더 나한테 잘 어울리고를, 재작년쯤에 더욱더 확고하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사람이 얼굴도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20대 초반의 얼굴과 분명히 지금의 얼굴은 확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의 얼굴이 더 좋아요. 그때는 확실히 볼살도 되게 많았고, 그 처음 만끽하는 자유에 막 흘러넘친 흥에 술에 막 살이 막 터질 것 같은 때도 많았거든요. 그때는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다 해봤어요. 이런 화장도 다 해보고 화장 되게 진하게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벗겨내면서 진짜 저의 모습을 발견한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외적인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보다 전문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절친이자 대구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이미지 컨설턴트 이유나 양에게 여쭤봤어요. 아니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부엉님 제가 그때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못 데리고 와가지고 대구에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고객들을 만나잖아요. 그 친구는. 그리고 자기의 외적인 아름다움과 그리고 자기의 개성을 뚜렷하게 찾고 싶으신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어떻게 안내를 할까, 소개를 할까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선생님, 혹시 외적으로 자신의 개성을 찾고 싶다는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이거 해봐라라는 게 있냐, 그런 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기본적인 것들을 좀, 잡고 가야 되잖아요. 수많은 그 종류들과 찾는 방법들은 있지만, 근데 그 선생님께서 엄청 고민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셨던 게 뭐였냐면, 자, 여기 카톡을 또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뭐였냐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이미지를 나타내는 형용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열해서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는지를 묻는데요. 그래서 그 추구하는 스타일을 잘 표현해낸
브랜드나 그런 쇼핑몰들을 관심 있게 보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그리고 그 추구하는 것들을 좁혀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좁혀나가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에 공감을 많이 했어요. 좁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좁아진다는 게 아니라 개성이라는 게요. 내가 세상에 수만 가지의 개성들을 경험해 보다가 이거는 내가 내 걸로 만들고 싶어. 저거는 내게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걸로 취사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좁혀나가는 거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고 기본적으로 개인의 특징이나 특성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우니까 전문가의 힘을 빌려라. 여러분 대구 이미지 컨설턴트 유나 선생님께 네, 전문가의 힘을 빌려라라는 말씀까지 좀 더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맞아요. 혼자서 알긴 너무 힘들어서 저도 친구들한테 많이 묻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유나 선생님 만났을 때 선생님 저의 이미지는 어떻게 정해질 수 없나요? 좀 정해주세요라는 이야기 좀 하는데 전문가의 힘도 빌려보는 것, 함께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적으로.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머리가 길잖아요. 지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후로 20살 이후로 이렇게 긴 거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세상을 하면서 제가 꾸준히 길러왔어요. 그래서 진짜 초반에 완전 오픈하자마자 그때에 오신 분들 아니고서는 저의 긴 머리밖에 모르세요. 근데 저는 항상 짧았어요. 어느 정도 짧았냐면 늘 always 쇼컷이었어요. 그래서 쇼컷으로 살다가 왜 쇼컷이 좋았냐면 저는 그때 이미지 형용사로 말하면 커리어우먼 같은 알죠? 그 도시 차가운 시크한 도시 여자 느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전문직 여성이었기 때문에 전문직 느낌 막 터지고 싶어가지고 쇼컷을 했는데 쇼컷도 제가 되게 긴 머리보다요 쇼컷이 엄청 잘 어울리거든요. 그 이유가 저의 이목구비가 머리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더욱 두드러져요. 그러니까 머리가 길면 길수록 제 이목구비가 좀 죽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제 머리가 길었을 때 기억이 안 나서 한번 길러보자고 생각 없이 길렀는데 이때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차분하고 수수한 느낌이 더 난다면 그때는 확실히 정말 뭔가 제가 추구했던 여성의 카리스마 있는 여성의 이미지가 막 넘쳤었는데 이렇게 길러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쇼컷을 좋아하고 그 이미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빨리 지금 자르려고 지금 제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제 간사한 게 이 정도 기르니까 아깝긴 하더라고요. 제가 대학생 때 처음으로 쇼컷을 해봤어요. 저는 좀 그런 이미지 변신에 두려움이 적은 편이라서 머리는 어차피 긴다라는 주의가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해봐야겠는 거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잖아요. 짧은 머리가 어울릴까, 긴 머리가 어울릴까, 머릿속에만 상상해 보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현을 해봐야 알아요. 그리고 그 실현을 했을 때 스타일이 너무 다양해. 쇼컷을 해도 뭐 앞머리를 내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머리 다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귀에 꼽을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스타일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정말 다양하게 도전해 보시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스타일링에 있어서. 그리고 화장법도요. 저희가 진짜 많이 바꿔봤거든요. 뭐 아이라인 이렇게 해봤다가 아이라인 종류도 바꿔봤다가 섀도우 종류도 바꿔보고 색깔도 바꿔보고 립스틱도 정말 많이 써보고 해서 그리고 유튜버 분들 뷰티도 정말 많이 참고하고요. 이것저것 시도를 진짜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도는 분명히 외적인 거는 많이 칠해보고 많이 잘라보고 길러보고 파마도 해보고 염색도 해보고 해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들을 선택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해봤고 머리 스타일에 따라서 확실히 옷 스타일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외적인 개성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는데 아까 유나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 개성을 내가 추구한 이미지를 좁혀나가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 제가 머리가 확 짧아지더라도 절대 놀라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가 만족하는 것과 함께 분명히 친구들이나 주변에서 너는 이게 훨씬 더 너의 이미지를 잘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서 내가 취사 선택을 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겁이 날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긴 머리셨던 분이 쇼컷을 해볼까? 라고 확 자르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정말 어려운 일인데 왜 어렵냐면 주변에서 이상하다고 할까봐 그 시선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저는 늘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제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저의 스타일링에 지적질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예를 들면 머리를 잘랐어. 근데 갑자기 그런 말이 대뜸 너는 근데 머리 짧은 것보다 긴 게 훨씬 나은데? 너 머리 좀 기르는 게 더 이쁘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그렇게 하는 거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게 막 뭐야 재수없어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래 근데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 왜? 약간 이런 식으로 돌려차요. 근데 그렇잖아. 내가 한번 잘라보고 싶어서 잘랐는데 왜 그걸 지적질하며 거기에 있어서 좀 기분이 나쁜 티를 내는 편이에요. 그냥 내가 물어볼 수 있잖아. 나 근데 긴 머리가 나, 짧은 머리가 나 물어볼 수 있잖아. 그때 대답해주면 되는데 꼭 막 그렇게 달아. 막 인스타그램에도 막 그렇게 품평을 달아. 제가 뭐 살이 좀 쪘네, 오동통하네, 뭐 턱살이 없어졌네, 막 이런 거 다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다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막 댓글에 티나게 기분 나쁘다는 티를 내요. 약간 그 선을 넘는 거죠. 무례한 선을 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기분 나쁜 티를 내는 것도 방법이다. 저는 정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거에 있어서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렇게 외적인 것들을 좀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해보면서 취사 선택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나를 품평하는 그런 글들에 있어서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야 재수없어 뭐 저 왜 이렇게 싸가지 없이 이야기해 막 그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나 안 물어봤는데 라거나 그런 난 나를 위해서 한 건데 너한테 평가받으려고 한 거 아닌데 라고 이야기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옳은 방법이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지금의 세상에 오신 분들은 저 사람의 취향이 이거구나 라는 거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아시잖아요. 앤틱 느낌 막 팍팍 나고 시뻘겋고 버건디에 확고해 빈티지 컵에 확고한 그런 컨셉들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놀라시겠지만 제가 지금의 세상이라는 공간을 꾸며야겠다라고 했을 때 난 좋아하는 거 이거야 막 찾아서 바로바로 넣었던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하는 공간이라는 걸 꾸며야 되고 늘 새로운 분들을 초대하는 공간이고 맞이하는 공간인데 어떤 느낌을 내야 될까? 근데 가장 우선시 되는 건 내가 늘 있는 공간이니까 내가 좋아야 한다라는 게 강해서 나는 어떤 스타일로 어떤 컨셉으로 이 공간을 꾸미고 싶은가를 고민할 때 내가 뭘 좋아하지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정립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의 세상을 운영할 때, 그러니까 시작할 때, 꾸밀 때 저라는 사람이 내 취향이 이거구나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찾아졌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아직까지도 고민해요. 나라는 사람의 개성이 뭐고 나라는 사람의 취향이 뭘까? 라는 거를 아직까지 고민하는데 아까 이야기를 좀 갖고 와서 좁혀나가는 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저도 좁혀나갔어요. 세상에 수많은 컨셉이 있잖아요. 과연 공간을 꾸민다? 일본풍도 있을 거야.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중국풍, 홍콩풍도 있고 아니면 발리풍도 있고 아니면 새하얀 벽에 정말 깨끗한 풍도 있는데 어떤 컨셉으로 갈까라는 그 컨셉을 좁혀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건 앤틱이었어요. 근데 앤틱을 아느냐? 몰라. 앤틱 모르겠는데 남들이 다 말하는 그 앤틱스러움이 좋았어. 그래서 그 앤틱스러움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가지고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취향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엄청 개성이 강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의 취향이 그거기도 하고 어떤 공간을 갔을 때도 저의 취향과 비슷한 사람들이나 비슷한 공간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저도 고민을 엄청 많이 했다라는 거, 그리고 아직까지 고민한다는 거, 그리고 좁혀나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전달해 드리고 싶고 예전에 제가 디어바테라는 곳 맞나? 거기에서
당신의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라는 전시회가 있어서 갔다 왔거든요. 그게 저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물건들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게 한 몇 분 정도 많이 되셨는데 그 사람들의 취향을 볼 수 있는 물건들을 다 전시를 해놓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 왜 어떤 물건을 좋아하는지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런 거 여러분 해보시면 진짜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보다가 내가 분명히 좋아하는 물건, 내가 돈을 지불하고 사오는 물건들을 쫙 펼쳐놓으면 분명히 나라는 사람 취향이 확고하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것들, 작업들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상을 꾸밀 때도 제가 막 빈티지 컵을 사오기도 하고 진짜 빈티지 샵만 갔거든요. 빈티지 샵 가고 조명 가구 중에서도 막 그 일반 조명 가구 아니고 막 빈티지 조명 같은 거 파는 데 가고 아직도 지금의 세상 컵 사러 갈 때요 빈티지 샵 가요. 제가 갈 때마다 눈이 뒤집혀요. 진짜 너무 좋아. 그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찾기 위해서는 분명히 시간이 걸려요.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요. 수많은 취향들을 구경하고 탐색해봐야 돼요. 그럴 때 남들의 취향을 구경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의 취향이나 그런 것들이 내가 경험한 것에서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취향은 이거구나. 이건 어느 제품이야? 이건 어디서 산 거지? 이건 어느 나라지? 저 사람 옷은 어디서 샀지? 저 사람은 왜 저 나라를 좋아하지? 여행 가는 거에 있어서도 또 개성이 뚜렷하거든요. 저는 약간 동남아 좋아해요. 그리고 유럽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요즘엔 좀 다른 사람들이 유럽 간 거 보고 나도 유럽 감성을 좀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좀 관심을 가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들의 취향을 좀 보고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도 있구나. 내가 세상을 좀 간접적으로 넓히는 경험을 통해서 넓히는 것도 필요하고 거기서 또 취사 선택을 해보는 거죠.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란 사람 취향이 이거구나 라고 결론 짓는 것도 중요해요. 나란 사람이 빈티지를 좋아하는구나, 앤틱스러운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발견하는 것. 근데 늘 말하다시피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나란 사람 개성을 찾을 거예요. 짠! 하고 개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개성 탐색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성을 막 탐색하다 보면 분명히 쌓여서 나라는 사람 취향이 만들어지고 개성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쌓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히 사는 물건뿐만 아니라 보는 영화. 저는 프랑스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프랑스 영화를 해박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느낌 알죠? 감성들을 되게 좋아요. 근데 그 감성들을 자주 보다 보니까 제가 뭘 할 때마다 그 감성들이 표출이 돼요. 뭐 지금의 세상에서 표출이 된다라든지 뭐 저의 인스타그램에 표출이 된다라든지 제가 입는 옷이라든지 스타일에 표출이 된다든지 그런 표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취미도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살짝 계속해서 내가 그 감성에 노출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행지도 제가 여행지에서 어떤 풍경들을 담아오고 좋아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리는 거야. 나 이런 거 좋아하구나. 저런 거 좋아하는구나. 나는 나를 좀 아는 탐색전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나열하기 어렵다면 저는 이런 SNS가 순기능이 나라는 사람을 표출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밋밋해 보인다라는 게 걱정이라면 분명히 인스타그램에 나라는 사람이 취향이 막 뿜뿜 나오는 게 있을 거거든요. 아니면 그런 내 취향을 아카이빙 하는 것처럼 그런 용도로 SNS를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게 막 전략적으로 내 개성을 찾으려고 SNS 이렇게 써야 돼가 아니라 쓰다 보면 분명히 나라는 사람의 취향이 분명히 나올 거고 내가 자주 쓰는 단어가 나올 거고 개성이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개성을 만들고 싶고 브랜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SNS를 활용해서 약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나 그런 감성들을 모아놓는 용도로 활용을 해봐도 그게 남들한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보는 것 그런 용도로도 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나만의 철학이에요. 결국에는 나만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취향을 탐색하러 구경 가는 건 좋은데 비교하는 게 되게 힘들게 하거든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쟤는 개성이 강한 것 같아. 멋있다. 나는 개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분명히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어떤 작가님의 글을 보고 작가님의 색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문득 부러움과 함께 나라는 사람이 개성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되게 부러워한 적이 있는데 그럴 시간에
내 개성을 찾는 거에 중점을 더 두는 게 효과적인 것 같고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저 사람 취향은 저거네, 부럽다, 나는 개성이 없네 라는 걸로 가는 게 아니라 흐름이 저 사람 취향 저거네, 저 취향은 어디서 나왔을까, 저 취향은 뭐지, 저 뭐 제품이랑 제품은 뭘까, 저 사람 책은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 나도 한번 읽어보는 거.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구나. 근데 나랑은 이게 뭐 안 맞네? 나는 이런 것보다 이게 더 좋네라는 그 비교 대상을 사람과 사람대로 개성이 있네 없네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취향 탐색전으로 구경해 봤다가 나라는 사람은 이게 안 맞구나 라는 거, 혹은 좋아하는구나,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이런 거 발견하는 걸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개성을 찾아야지 라는 중심을 가장 먼저 두고 취향 탐색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속 개성 없네, 난 너무 특징이 없어 라고 비교하면 끝도 없거든요. 근데 특징과 개성은 만들어야 되는 거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쌓여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천히 쌓다 보면은 나라는 사람이 표출되고 싶은 이미지도 있을 거고, 표출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을 거고, 철학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쌓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을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저도 늘 그래요. 어떻게 하면 더 개성을 표출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저런 사람 개성을 표출하는 게 일이잖아요. 지금의 세상이라는 걸 통해서 뭐 개성을 표출하는 것도 있고, 계속해서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다 보니까 나라는 개성을 표출하는 게 일이어서 그걸 고민하는데, 항상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생각만 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내가 뭘 좋아할까? 뭘 좋아하지?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영화를 보든지 물건을 사든지, 못 산다면 쇼핑몰을 뒤져서 내 취향을 찾아보든지, 혹은 시간이 남을 때 내가 좋아하는 공간들을 가본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 생각보다 행동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개성을 찾는 것에 조금 더 실행력과 빠른 시간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추천드리고 싶고, 생각에서 멈추지 말고 취향을 찾아 나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취향을 찾아 나서다 보면은 분명히 내 개성이 쌓이고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의 이야기는 이렇고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저는 또 어떤 사람인지 저도 늘 묻거든요. 어떤 취향이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라는 사람이 비치는 느낌, 그런 것들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언제나 늘 취향 찾아 떠나겠습니다. 분명히 지금의 취향과 40대의 취향은 또 다르고 30대의 취향은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변화에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좀 적응하고 빨리빨리 습득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취향 찾아, 개성 찾아 열심히 떠나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혹시 또 궁금하신 거, 같이 대화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거나, 뭐 지금의 세상 혹은 제 인스타에 DM을 남겨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렇게 또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요일이네요. 여러분 또 열심히 한 주 시작할 준비하시고 한 주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